610번은 이게 평행이란 말이 핵심입니다. 이게 왜 평행한지를 알고 문제를 접근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이게 30도? 혹시 엇각? 여기가 30도지 않을까 정도는 뭐 기본적인 알려진 바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세요. 뭘 구하는지 봐야 돼요. 호 AC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여기. 호 AC의 길이를 구하라는데 지금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는 조건은 호 AB의 길이를 알고 있어요. 이 길이를. 호의 길이를 가지고 호의 길이를 구할 때는 보통 비례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호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는 넓이도 마찬가지고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란 말이나 호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근데 이거를 구분 못하면 너는 계속 뱅뱅뱅 헤매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나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반지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반지름이 없으면 주로 비례식입니다. 근데 반지름이 있어요. 그러면 공식이에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반지름이 안 나와 있잖아요. 비례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비례식을 성립하는 세 가지 요인이 뭐였냐면 중심각, 부채꼴의 호의 길이, 그 다음 부채꼴의 넓이. 이 셋이 정비례 관계를 갖기 때문에 이 셋에 대한 비례식을 적당히 세우시면 됩니다. 그럼 이 문제도 그렇죠. 반지름이 안 남아 있는 상태에서 호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비례식인가 봐를 생각해야 돼. 이거 비례식인가 봐. 근데 호의 길이가 알려진 상태에서 이쪽 호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부채꼴의 넓이나 봐봐. 호의 길이가 알려진 상태에서 다른 쪽 호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부채꼴의 넓이를 알아내든 아니면 중심각을 알아내든 둘 중에 하나는 알아내야 비례식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조건상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중심각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중심각이니까 여기 끝점 있죠? A와 B가 이 호의 양 끝점이니 이 끝점을 원으로 모으시면 됩니다. 그럼 중심각이 나올 거 아닙니까? 얘는 모아져 있네요. 얘만 모으시면 돼요. 그때 벌어져 있는 각도, 이 각도를 알으라는 뜻이네. 그럼 사실 이 억각은 사실 여기서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는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등변이거든요. 180에서 30 빼면 120 남죠? 120. 여기는 엇각 30 필요하겠네요. 네, 30. 그럼 이렇게 세우시면 되죠. 중심각의 비례 30도일 때와 120도일 때 중심각의 비례는 호의 길이의 비례에 정비례한다. 호의 길이 작은 거 큰 거죠. 중심각 작고 중심각 크고. 중심각 작을 때 바라보는 호의 길이를 x라고 합시다. x 대 큰 게 바라보는 호의 길이는 16. 이거 약분하면 1대 4잖아요. 미리 큰 숫자 하지 말고 약분하고 1대 4로 갑시다. 그럼 1대 4 내항의 곱 4x는 외항의 곱 16과 같다. 따라서 x는 4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대표형, 안 했던 대표형들을 하나씩 해봅시다. 631번 문제. 둘레를 구하시오. 둘레는 이 색칠한 부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울타리, 이거. 1번. 두 번째 울타리, 이거. 2번. 세 번째 울타리, 이거. 3번. 요 세 개의 울타리를 덧셈하면 둘레가 나오겠네요. 그럼 1번부터 1번. 여기다가 요만큼의 길이는 반원의 그러니까 원의 절반값이죠. 네, 원의 절반. 그럼 원둘레 구하는 공식은 지름 곱하기 파이. 이게 지름이 얼마죠? 10이네요. 12파이. 근데 원둘레 전체가 아니고 반이니까 6파이. 네, 1번은 6파이가 됐고요. 2번 여기는 이 길이. 이 길이는 이만큼 원의 절반값이죠. 그럼 이 원의 지름 4파이.
거기에 절반값만 2파이. 그 다음에 3번 요만큼 호의 길이는 이렇게 돼 있는 원의 절반값. 지름에다가 파이 붙이면 8파이. 거기에 절반 4파이. 자, 더하면 되겠죠? 6파이 더하기 2파이 더하기 4파이인데 파이는 숫자지만 계산상 그냥 문자처럼 취급하시면 되기 때문에 6 더하기 2 더하기 4 파이 12파이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8이고 호의 길이가 6파인 부채꼴의 중심각을 구하셔. 보세요 이것도. 호의 길이나 중심각이나 부채꼴 넓이를 구할 때는 비례식을 풀지 아니면 공식에 적용할지는 뭘 보고 판단하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반지름이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느냐 판단하는 거예요. 반지름 나와 있잖아요. 그럼 공식을 쓰라는 뜻이에요. 물론 상황상 비례도 쓸 수 있으면 쓰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공식을 쓰라는 얘기죠.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원둘레 일부분. 원둘레 구하는 공식은 지름 곱하기 파이. 반지름이 8이니까 지름은 16파이. 곱하기 1부분. 360분의 1부분은 중심각 크기죠? 중심각 크기 x. 모르니까 x라고 합시다. 이 각도 구하는 거니까요. 파이, 이게 옆에서 써놓을까요? 이게 6파이예요. 이 답이 6파이. 그럼 파이 약분합시다. 이렇게. 됐나요? 그럼 계산상 이렇게 되지 않나요? 360분의 16 곱하기 x가 6 이렇게 되는 거죠? x만 분리해보면 그럼 얘를 없애고 반대쪽 역수 16분의 360을 곱한다. 그러면 x는 약분한다. 6으로 약분하면 2로 약분하면 3 남고 2로 약분하면 8 남는다. 다시 약분한다. 45가 남는다. 곱한다. 135도가 된다. x는 135가 된다. 뭐 계산은 선생님은 똑같이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x 앞에 개수를 잘 나누어서 x 값을 구해보신다 라는 내용이죠. 그렇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시오. 둘 중에 하나. 비례로 풀 것인지 아니면 공식을 이용할 것인지. 근데 반지름이 나와 있네요. 공식적으로 갑시다. 근데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알고 싶으면 뭐를 알아야 되죠? 중심각을 알아야 됩니다. 중심각이 안 나와 있네. 대신에 넓이가 나와 있죠.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부채꼴의 넓이는 원의 넓이의 일부분이다. 일부분. 원 넓이, 부채꼴의 넓이 54파이는 원 넓이 99, 81파이 곱하기 일부분 360분의 x. 파이는 지운다. 그럼 남아있는 식을 보면 좌변 54, 우변은 360분의 81x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차피 다 곱셈이니까 숫자만 빼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얘 지우고 반대쪽에 역수를 곱한다. 81분의 360 약분하자. 이게 뭘로 약분되죠? 일단 9로 약분해보면 얘 9 남고요. 얘 9로 약분하면 6, 9, 54가 남죠. 이렇게 약분하면 이게 40 남아요. 40 곱하기 6, x는 240도. 자, 남은 건 이제 남은 거는 뭐 구하는 거냐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것이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해라. 호 길이 구하는 공식. 원둘레 일부분. 원둘레 구하는 공식. 지름 곱하기 파이. 반지름이 9, 지름은 18파이. 곱하기 360분의 240. 18파이 곱하기 이거 약분하면 이게 120으로 약분됩니다. 3분의 2. 다시 약분하면 1, 6, 12파이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부채꼴에서 색칠한 부분의 둘레 길이를 구하시오. 둘레? 네, 여기 둘레. 여기. 이거 이 부분을 색칠한 게 둘레라는 건 이 색칠한 부분이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치는 거라고 했죠. 첫 번째 울타리, 두 번째 울타리, 그 다음 세 번째 울타리. 얘랑 같은 울타리죠, 크기가? 네, 하나 곱하기 곱하기 2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하나씩 해봅시다. 1번. 1번. 뭐죠?
중심각이 60도이며 반지름이 12짜리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한 겁니다. 그럼 호 길이 구한 공식 원둘레, 반지름이 10이니까 지름은 24파이, 원둘레가 나왔죠? 곱하기 360분의 60 약분하면 6분의 1입니다. 이 정도 금방 암산되시죠? 다시 약분하면 4파이. 1번 4파이. 2번은 이런 느낌이네요. 이렇게 중심각 60, 반지름 6짜리, 호의 길이 원둘레 12파이 곱하기 360분의 60 6분의 1 약분하면 2파이. 3번 이거 얼마요? 6 여기 6 합치면 12. 이거 다 더하면 되겠네요. 다 더합시다. 4파이 1번 더하기 2파이 2번 더하기 3번 2개 12. 근데 얘는 동량 처리가 됩니다. 6파이 이건 더 쓰면 안 되죠. 18파이 이제 죽는다. 더 쓰면 안 된다고 했다 분명히. 아셨죠? 계산 안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이게 이 답을 골라내시면 몇 번 있나요? 네, 4번에 있네요. 다음 문제. 초등학교 때 하지 않았어요? 이런 거? 안 했나요? 했었죠. 어떻게 풀었는지 그때 기억나요? 이거? 진짜 짜증났었어요. 진짜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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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잘 봐. 이게 이렇게 긋고 여기 하나만 본다면 여기 있는 넓이와 여기 있는 넓이가 같은 거 아시겠죠? 됐나요? 같잖아요? 1번 여기 넓이 만약 A 그럼 얘도 A. 그럼 얘 넓이 얼마? 2A. 여기도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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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몇 A? 8A. 그러네. 2A가 4개니까. 그럼 A 하나 구한 다음에 곱하기 8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A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서 구하면 되잖아요. A는. 이렇게 돼 있는 부채꼴에서 이렇게 돼 있는 부채꼴에서 이 삼각형 넓이를 빼시면 이게 나오겠죠. 그지? 부채꼴 넓이 반지름이 5m. 이게 10이니까요. 됐니? 부채꼴 넓이는 원 넓이 25파이. 대신에 일부분 360분의 중심각이 몇 도죠? 90도. 됐습니까? 여기 넓이 빼기 삼각형 넓이. 삼각형 넓이 쉽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5 곱하기 높이 5. 여기다 몇 배? 8배. 정답. 이게 되겠죠. 안에만 좀 계산합시다. 그러면 이거 약분하면 4분의 1 나온다. 이거 4분의 1. 그럼 안에 거 계산해보면 25파이 곱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5. 거기다 얼마를 곱하죠? 8을. 8 분배하면 되겠네요. 8 이렇게 분배하면 얘랑 얘랑 약분되고 2가 남죠? 50파이. 괜찮아요? 이렇게 분배하면 얘랑 얘랑 약분되고 이게 4가 남아요. 4에다가 25를 곱하면 빼기 100. 이게 정답이네요. 이를 구하시오. 혹시 이건 어떻게 하는지 구하는 기억나요? 이것도 짜증나죠? 푸는 방식 이거죠. 여기 넓이 여기다가 여기 넓이 여기다가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없어지고 색칠한 부분은 결국은 여기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네. 좀 풀면 되겠네요. 부채꼴 마이너스 삼각형. 그럼 여기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나온다. 괜찮나요? 이해되셨어요? 좋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 한 변 길이 3인 정사각형 둘레에 따라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지나간 넓이를 구하랍니다. 이게 약간 동영상스럽게 일을 하셔야 돼요. 이 동그라미가 굴러가는 거지. 그럼 이 동그라미가 보세요. 이게 잘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동그라미가 굴러다닙니다. 옆으로 굴른다고 치면 구르면 동그랗게 굴러가지만 계속 원 모양을 띠겠죠. 굴러가 이렇게 굴러가. 그럼 이 지나간 흔적은 잘 보시면 반지름이 1이잖아요. 지름이 2짜리인 직사각형이 이렇게 굴러다니는 겁니다. 흔적이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잖아요. 지나간 흔적은 이만큼 여기서부터 여기 선 여기서부터 이쪽 모서리 끝까지는 요만큼의 직사각형이 굴러다니는 것처럼 보일 거라는 얘기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아니,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다가 여기가 되면 이렇게 굴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곡선을 따라 여기서 곡선을 움직여요. 이렇게 곡선 형태로. 그래서 다시 여기까지 여기가 되면 또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굴러다녀요. 이만큼은 직사각형 모양. 또 다시 여기서는 모서리를 타고 돌아야 되니까 곡선의 모양으로.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연속적으로 굉장히 연속적으로 이렇게 구르고 이렇게 구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는 계속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 모양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직사각형이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굴러다녀요. 이렇게 굴러다녀요. 괜찮아요? 네.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 똥인 상태 이런 직사각형 모양 굴러다닐 겁니다. 이럴 겁니다. 여기를 이렇게 옆으로 움직일 때마다 원이 움직이면서 여기는 이 부분을 다 원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근데 나머지 이렇게 채워지는데 여기서는 아까 말했지만 원이 이런 원이 다닌 거죠. 여기서 이렇게 이 곡선을 따라 움직이다 보면 여기서는 곡선 형태로 이렇게 굴러요. 이런 형태로 굴을 거라는 얘기죠. 여기도 이런 상태로 이 곡선 따라서 여기도 곡선 따라서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굴러다닐 거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 이해하시겠어요? 괜찮아요? 왜냐면 여기서는 여기 있던 원의 지름이 이렇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원이 굴르고 그림이 잘 안 그려졌는데 네, 이런 식으로 굴르고 이렇게 굴르고 있는 거예요. 이 원이 이쪽에서 넘어갈 땐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럼 이만큼의 지름이 그러니까 이 원의 지름이 여기서는 마치 이 부채꼴의 반지름 형태로 이제 굴러다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좀 지저분해졌으니까 실제로는 여기 네 부분은 그냥 직사각형 넓이 4개 더 셈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하나의 직사각형 넓이는 여기가 3이죠. 여기는 이 길이가 이 원의 지름과 같으므로 지름이 2죠. 여기는 2예요. 그럼 2, 3은 6이 몇 개? 4개예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여기인데 여기는 반지름이 2짜리죠. 원의 지름이 여기서는 반지름이 부채꼴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이 2짜리 부채꼴이고 중심각이 90도짜리인 게 몇 개죠? 똑같은 게 4개입니다. 그럼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부채꼴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똑같은 게 이쪽에 붙이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무슨 모양이 되죠? 원이 됩니다. 이거 4개 붙이면 결론은 따로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4개 붙이면 중심각 90이 4개 모이면 중심각 360 되니까 하나의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원넓이 구하시면 돼요. 반지름이 얼마짜리? 이런 하나의 원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반지름 얼마짜리? 반지름 2짜리인 원넓이 구하시면 돼요. 2는 4파이를 덧셈하시면 정답은 24 플러스 4파이가 네, 정답이 됩니다. 좀 이해하기 좀 쉽진 않아요. 처음 배우다 보면.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쪽에서는 직사각형, 이쪽에서는 곡선인데 이게 중심과 90도짜리 부채꼴 넓이를 네 군데 덧셈하다 보니까 하나의 원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대표 유형은 일단 하나씩 다 풀어드렸으니까요. 내일까지 가능하면 여기까지 내일까지 지금 푸시고 남은 건 내일 푸시고 해서 내일까지 잘 정리해 봅시다. 네. 다시